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매화역수 가택점. 가택점은 말 그대로 집안의 상황, 집안의 내부 상황, 예측, 집 구조, 가족의 상황을 예측하는 점입니다. 대문의 방향, 거실의 위치, 주방의 위치, 화장실의 위치는 각각 누구한테는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거 살피는 거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될지 이사해야 될지, 그러면 현재 이제 풍수지리 개념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점을 쳐서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손실이 되는가, 이익이 되면 누구한테 누구로부터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그 이익과 손실이 언제 발생되는가, 운기, 이런 거를 살피는 게 이제 가택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화역수는 이제 채용으로 해서 구분해서 보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집을 점하는 데 있어서 채를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용이 가택이 되겠죠.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이제 주인이 되고, 용은 이제 가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채가 용을 극하면, 그래서 내가 집을 극하는 쪽이면은 길이 많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가택이 나를 극하면 흉이 많다. 그래서 채와 용이 서로 이제 비화는 뭐 같은 오행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집안이 편안하다. 그다음에 채가 용을 생하면 흩어짐, 그죠? 그다음에 이름과 뭐 도적이 들어와서 근심이 있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용이 나를 생해주면 그거는 뭐 이익이 많아지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 기본적인 다른 거랑도 다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예를 보면은 지태님께가 나왔어요. 지태님께 초요동, 그 채는 요 이제 곤깨죠. 그다음에 용이 동요가 있는 게 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토생금, 이게 아니구나. 동요가 여기네요. 이렇게 맞는데. 저기 잠깐만 건이 쏴주세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쉽게 좀 이해가 가니까 사례를 볼게요. 이제 점을 쳤는데 뇌화풍깨가 나왔어요. 뇌화풍 오요동, 오요가 동해였는데, 요 동한 게 결과 택으로 가죠. 그래서 택화협, 이렇게 택화협계가 되는 거고, 진행 과정은 요 혹계로 진행 과정 본다 그랬죠. 태풍 대과, 그죠? 그래서 이제 채와 용으로 구분하면 이제 아래에 게 있는 게 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안 뇌계, 이렇게 동한 게 이제 용이 돼서, 그거는 목생화죠, 그죠? 목생화. 채가 용이 나를 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화극금. 내가 화극금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극하고 있는 거죠, 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어쨌든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채가 용이 나를 이제 생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좋은 거고, 또 내가 이제 극을 하고 있으니까 채가 극을 하니까 다길, 이렇게. 이런 건 뭐 기존에도 했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용이 목생화로 채를 생하니 가택이 이제 편안하다 볼 수 있고, 결과로 채가 이제 화극금으로 갈수록, 결과 자체도 이제 화극금, 내가 화극금으로 또 이제 결과도 이제 좋다고 예측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뇌계의 특성으로 보시면 돼요. 뇌계는 이제 장남이잖아요. 장남, 그죠? 집안의 장남이 뭐 잘 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남이 좀 외부에 있으니까, 내게 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혼가 해가지고 외가로 나가서 뭐 외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장남 역할을 하는, 뭐 그렇게 집안의 어떤 장남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또는 동방, 그죠? 뇌계 동방에 위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괴를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계로부터 인물을 예측함, 목승화. 진목은 장남에 해당되고 외계에 있으니 외부에 있는 장남. 방위로는 동방. 동방의 외부에 있는 장남으로 도움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숫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려면 이제 숫자로 보면 되죠. 천택화래 4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은 이제 후천수로 보면 3이죠. 예, 후천팔계로 보면 3진. 그래서 이제 4와 3, 5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섯 번째 효니까 5로도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느냐, 뭐 3천, 4천, 5천,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이익은 언제? 음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월, 인일, 인시 그 시기를 적당하게 봐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택이니까 택은 이제 유금, 후천수를 보면 이제 유금이니까 6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음기나 숫자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된다. 어쨌든 그 점을 봤을 때 상대방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이제 숫자를 적용해서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반대로 똑같은 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천태는 이제 태평하다죠. 지천태에서 이제 초요가 동했어요. 채로 구분하면 위에 게 이제 곤괴가 채가 되겠죠. 밑에 게 이제 동요가 생긴 게 용. 그래서 토생금이면 내가 이제 기운이 빠지고 설기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힘이 빠진다예요. 기가 빠진다. 그 다음에 지풍승, 그 목이잖아요. 38목에서 팔목에 해당되니까 목국 토루에서 나를 극하고 있으니까, 이 집에서는 일단은 기륭 자체로 보면 흉이겠죠. 그죠? 흉.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의 이익이 생기는가. 기운을 빼는 게 건깨잖아요. 토생금.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겠죠. 건금상으로 보면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의 이제, 곤깨는 또 어머니상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많은 피곤함이라든가, 내께서 아버지가 속을 썩여가지고 오히려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이게 내깨니까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이건 내깨니까 안에서 많이 여러 가지 속을 썩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되는가. 이것도 일건천, 그리고 초요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후천수로는 6건. 언제 손실이 발생되는가. 언제 손실이 발생되는가를 보면, 이제 곤깨 입장에서는 토잖아요. 토가 이제 극을 당하기 때문에 목극토로 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목극토, 인년, 인월, 인일, 인시. 똑같이 목극토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변깨 그 38목, 목에서 극을 당하니까, 이거는 후천수가 풍깨가 이제 진사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사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을 유추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진년, 4년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요거 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옥사점. 옥사라는 것도 똑같이 집사. 그러니까 가택점이 집의 내부 상황이라고 하면, 옥사점은 말 그대로 이제 외형, 집 자체 외형을 보는 것이다. 똑같이 이익이 되는가 손실이 되는가 기름을 판단하고, 어떤 건물인가, 집안의 외형을 보니까, 그죠? 어떤 건물인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인가, 언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그것도 뭐 채를 위주로 해서 용을 옥사로 보고, 채는 이제 내가 주인이고, 옥사는 이제 용으로 봐서 채와 용을 구분하고 나서 채가 용을 극하면 길한 거고, 그죠? 내가 이제 용을 극하면 용이 나를 극하면 나의 흉한 거고, 그 다음에 채가 용을 생하면 힘이 계속 빠지는 거니까 점점 쇠퇴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용이 나를 생해주니까 주변 환경이 나를 다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흥하고 좀 좋아진다는 얘기고, 서로 비하면 당연히 편안하다. 결과적으로 오행의 생극지화로 해서 다 이게 본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화산여가 나왔어요. 화산여, 사여도. 화산여는 예를 들어서 화생토, 그죠? 이건 화고, 자는 이제 토. 그래서 화생토로 해서 이게 이제 채를 생해주죠, 용이. 그 다음에 결과는 동하면 간이 상쾌가 되니까 둘 다 똑같이 비화가 돼가지고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륭 자체는 바로 그 체형으로 금방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외형은 어떤가? 건물의 외형은 말 그대로 이거 상자체로 읽으셔도 돼요. 화산여니까 산 위에 뭐 태양이 있고 밝은 집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상으로 해서 용계가 삼리화로 이화의 상을 예측한다. 이화는 태양, 문화, 문명, 밝음을 상징한다. 화는 이제 불의 상으로 옥상이 뭐 삼각형, 불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다. 또는 뭐 햇볕이 잘 들고, 그죠? 화니까 햇볕이 잘 들고 난방이 잘 되는 집이다. 그 다음에 동요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4층 건물이다. 또는 4층에 거주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화, 난방, 그죠? 학계의 간토로 산 위의 집,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사찰,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다. 언제 이익이 발생하는가? 나를 생해주는 삼리화, 그죠? 그리고 후천수는 화는 이제 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 좋을 때, 이거는 화수 미제께죠. 화수 미제께인데 가운데 효가 통해서 이제 화지 진께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국화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용이 여기 오고 채가 하니까. 그래서 수국화를 당하고 있으니까 채가, 그죠? 손실이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도 화생토, 내가 힘이 빠지니까, 그죠? 화생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다. 어느 곳에 위치한,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인가, 외형을 보면은, 오늘 수국화를 이게 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용계가 건물로 본 거잖아요. 옥사로 보니까. 수가 이제 건물이니까 수로 이제 옥사를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습기가 강하다. 또 겨울에 춥다. 물 자체를 봅니다. 동요가 4개의 2호이기 때문에 4개의 건물로 높은 건물은 아니다. 뭐 2층 건물에 2층 거주한다. 어느 곳에 위치한 곳인가? 용계, 북방, 수, 그죠? 감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물가변, 저수지 근처, 바다 근처,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언제 이익이 발생하는가? 직계도 이제 화생토로 해서 갈수록 오히려 내가 힘이 빠지니까 설기가 당하니까 갈수록 이제 손실이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로 보면 일육수, 자월, 자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거를 판단해서 예측하는 게 이게 이제 다 옥사점에 대한 뭐 내화역수 방법으로 보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어쨌든 이게 후천수 개념을 잘 알아야겠죠? 이 후천수 개념을. 아까 숫자 나온 게 이거거든요.
번개 나왔을 때 얘가 6. 그 다음에 손깨, 여기는 뭐 임묘진 사오미, 그러니까 진사 방향이니까 진년 사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 후천 마방진의 마법의 수라고도 하는데, 그죠? 요거를 숫자를 잘 아셔야 돼. 다. 자, 1, 3, 9, 7. 음은 이렇게 0으로 2, 4, 8, 6 이렇게 돌아가는 거. 2, 4, 4, 2, 8, 8, 2, 16, 6, 2, 12. 음은 이렇게 역행해서 돌아가고 1은 1, 3, 1은 3, 3, 3은 9, 3, 9, 27 이렇게 후천수 돌아가고, 선천수는 뭐 똑같이 일관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1, 2, 3, 4. 이게 순서 자체가 이제 선천수니까 우리는 항상 선천으로 점을 뽑고 그 점에 대해서 응용하는 게 후천에 살고 있으니까 후천을 응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후천에서 여기 동요가 된 게 여기서 바탕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후천수로 해서 응용을 한다. 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것들이 이제 시간을 따르면은 뭐 해자축 인멸 이게 12지지로 돌아가니까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방위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공기가 나를 생해줬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남서쪽이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선천팔계, 후천팔계에 대한 그걸 똑같이 입력해 놓은 거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돼. 어쨌든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알게 되는데,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체와 용을 구분할 수 있는 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동요가 생기는 게 용이고 변하지 않는 게 체고.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고 체가 되는 거고, 점에 대해 점을 본 상대방이 용이 되는 거죠. 아까 가택점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제 체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가택이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 가택이 용이 돼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똑같이 좋겠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이해 쉽죠? 본인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수화 기제인데 수화 기제계를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8개의 오행을 갖고서 모든 걸 설명하는 거니까, 8개의 오행을 갖고 설명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간단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한테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한테 했다 그래요. 그 설명하실 동안에 그 하나를 보고 생각하는 사이에 끝나버려요. 뭐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매화역수 기본적인 점수를 보는 체계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수 미제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동요 표시입니다. 동요. 동한다. 동한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효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는데, 이 하나가 단시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그래서 이 하나가 동하면 여기 각각에 있는 효가 양이잖아요. 요거는. 밑에는 음이고. 응? 네. 음은 이렇게 잘렸고 양은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했다는 얘기는 양은 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화계고 이게 숙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숙계에서 가운데 있는 게 변하면 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게 이제 본계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을 쳐서 나온 게가 이제 본계예요, 본계. 본계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결과가 이제 직계. 예를 들어서 수가 변해서 이렇게 본으로 갔으니까 이게 직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체와 용을 구분하는 거는 내가 이제 가운데 이거 나눠놨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체가 되는지 요게 용이 되는지 여기가 밑에 게 체가 되는지 용이 되는지 요 구분하는 거는 이제 동요가 발생하는 거. 동요가 움직이는 애가 용계예요, 용계. 용이 된다. 나는 이제 동요가 있는 곳이 네. 용계가. 나는 이제 변하지 않는. 뭔 말인지 알았어. 변하지 않은 거. 내가 이제 우리 체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게 체고, 용은 이제 변해가지고 나한테 환경을 어떻게 주어지는 게 이게 용계다. 그래서 체와 용을 구분해서 그 용은 이제 내가 쓰여지는 거니까 쓰여지는 것이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용계가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동요가 뭐 용이 발생했어요. 그게 이제 용계가 되는 그러면 거. 얘가 용계가 되고 이제 밑에 게가 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수국화. 그러니까 나와 이 용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이 점사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냐.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점을 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체가 이렇게 되고 위에는 무슨 계가 되겠어요? 육이 변한 거죠. 육장이 있는 거죠 지금. 위에 게 변하면 이렇게 이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개가 되겠죠, 네 개. 대수의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요거, 그죠? 수, 오행으로 보면. 응? 감계 수. 그 다음에 화는 오행으로 보면 요 리께, 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가 화를 극하죠. 응? 수국 화. 오행이 이제 요 둘 다의 관계를 보는데 관계를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로 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수가 화를 극하니, 그죠? 수가 화를 극하니까 내가 지금 이겨낸다 이거죠. 용을 잘 활용한다. 그 다음에 요 변해서 이제 뇌계가 됐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뇌계는 오행으로는 뭐예요? 예? 오행으로는 못 가요. 오행으로는 이게 양목, 뇌계는 양목이거든요. 목은 목생화, 둘 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목과 화의 관계. 목이 화를 생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체니까, 그죠? 용이 나를 생해준다는 얘기잖아. 용이 나를 생해줘. 목생화. 그러니까 용이 나를 생해준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고, 뒷받침되는 환경에 나를 줬다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직 점을 쳤는데, 화성이 이제 상여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옥사점이면, 이 건물은,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데다. 그런 건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건물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냐. 화니까는, 뭐, 따뜻하잖아, 남쪽. 화에 대한 속성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화니까 따뜻하다. 그리고 태양도 잘 든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용자리가 이제 이해를 했네. 아까 전에 그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고, 그 뜬건 요 밑에 있는 게 용이랬다. 이런 얘기들은 축이 왜 왔다 갔다 하면 난 그걸 이해를 어떤 못한 걸 거야. 체험으로 하는 건지 먼저 얘기를 그걸 해주셔야 모르니까는 되는데. 아까 그랬죠. 내가 아까는 저 밑에 있는 게 체라면서요. 했는데 왜 또 저기 또 체로 위에 게 체라 하냐. 알려줘야 그걸 모르니까 헷갈려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그게 원래 전에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동요가 있어서 지게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동요가 생기게 했는데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네.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뭐 기억하는 사람이 더 물어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가 된 건지 알고 어쨌든 뭐 이걸 이렇게 파악한다. 이제 알았네. 용자리가 어디서 용자리가 벽체가 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전법 매화역수가 아니라 일종의 전법인데요. 지난번에 뭐 듣기의 도래시기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도래시기가 응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 숫자 3위화 그다음에 동요가 생긴 거 6번째면 6 뭐 이런 식의 6과 아니면 요 교회사 3리화 그다음에 이거 3의 화계의 구천수 9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생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2몇 개 순서가 이렇게 양이 생기면 지뢰복에서 지뢰복, 지택님 이렇게 양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기 또 음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고 이런 거를 갖고서 이제 도래시기라든가 그때 상황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점에서 지뢰복을 득했다면 위에 소장의 순서대에 따라 병을 쳤는 병점 쳤는데 지뢰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양이라는 건 활력이 생기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생겨서 지탱이 지천태로 발전해가니 생기가 차츰 회복돼 지천태의 건강점에 이르겠다라고 이제 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세운에 처한 사람이 운세를 쳐서 이제 이거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안 풀려 왜 그럴까 그래서 좀 쳤는데 운이 이제 천지빗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천지빗개가 나왔을 때 그럼 왜 그랬을까? 천풍구는 이제 만나다예요. 음을 처음으로 만나다. 어떤 음을 이게 모든 오양 이름께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이 모든 5양을 다 지고 흔든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이 음이 다 감당하는 그 나름대로 센 여자, 강한 여자를 이제 천풍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천풍구를 만나서 천산둔이면 은둔하다, 피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비 이렇게 좀 아래 위리가 꽉 막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운에 처한 사람이 운세를 점해 천지비를 얻었다면 역으로 거슬러 천산둔 천풍국계로 생계해 세운을 부른 것은 그 원인이 국계의 음분한 여자에게 미혹되어 몸을 망친 것인데 그 바로 이제 둔께로 여자로부터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결단하지 못해 만사가 막히고 오늘의 비색한 운에 이른 것이다 라고 과거를 추측해 점단해낼 수 있다. 이제 주로 초효가 양이 나온 경우 이제 병점에서는 좀 많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그렇게도 보고 요거는 이제 그 상황 그때 이제 점사를 보면서 상대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이 12밖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예측해서 보는 점괘가 이제 소장 생계법이다. 소장은 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고 생은 양이 계속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생계법, 월효 왕래 생계법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역 카발라 주역 하겠습니다.